되면 은채야 또 해줄게. 자,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재밌어. 자, 천천히 할게. 더 유니티,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자, 어디서? 오래된 고전 의미에서, 고전 의미, 현대가 아니라 고전 의미에서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합쳐진 거야. 자, 아마도 가장 잘 묘사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유명한 나무,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나무에 의해서 가장 잘 묘사됩니다. 뭐가?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자, 이 나무의 뿌리는, 자, 여기 이제 문장 구조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조 보고, 먼저 문장 구조를 먼저 해석을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내용 파악은 좀 후자. 자, 뿌리는 뭐의 뿌리? 이 나무의 뿌리는 자, correspond가 동사. 일치합니다. 상응합니다. correspond to까지. 뭐뭐와 상응한다. 자, metaphysics와 상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나무의 뿌리는 뭐? 메타피직스하고 상응하는 거래. 그러면 형이상학이야. 메타피직스가. 그러면 너네가 형이상학이 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철학이 형이상학이야. 형이상학. 그 즉 예를 들면 존재란 무엇인가?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야. 그럼 형이하학은 뭐야? 눈에 보이는 거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야. 자, 그러면 자, 형이상학에 일치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형이상학과 일치한다. 요거를 의미하는 거야. 자, 나무의 뿌리는 자, 그러면서 자, 형이상학은 뭐의 뿌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뭐의 뿌리야? 뭐의 중심이야? 자, 철학의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해요.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이 철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메타피직스가 나오면 이거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요 뿌리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철학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형이상학, 즉, 그러면서 여기다 설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 원리.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상응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형이상학인데 이해 가능한 원리를 기초로 하는 거야. 자, 철학은 뭐야? 이해 가능할 수 있는 그 원리를 갖다가 탐구하는 거야. 이해 가능한 원리를 탐구하는 거야. 이게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he trunk to physics 이렇게 됐으니까 physics는 얘에 해당되는 얘하고 병렬이고 to는 얘하고 병렬이고 trunk는 뭐하고 병렬이야? 자, 요 뿌리하고 병렬이지 구조상.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correspond가 생략된 거야. 자, correspond to가 뭐뭐에 상응하다라는 수거야. to가 꼭 붙어야 돼. 여기 to가 있다는 것은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있으니까. correspond. 자, 그러면 the trunk 나무의 몸통은 나무의 몸통은 뭐에 상응한다? 물리학에 상응한다. 자, 즉 이건 뭐야? 물리학은 뭐야? 자, intermediate. 자, 일단 먼저 자, 몸통은 뭐에 해당돼? 물리학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밑에는 뿌리는 철학이라는 얘기야. 메타피직스. 자, 그러면 물리학은 뭐의 진술이냐면 intermediate, 중간 수준의 일반론, 중간 수준의 일반론의 진술을 다루는 게 물리학이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중간 수준,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고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닌 두리뭉실한 중간 수준, 두리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일반론의 진술이 피직스야.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자연 법칙에 대한 진술, 그런 게 물리학이라는 얘기예요. 자연 법칙에
대한 진술. 자, 그러면 몸통은 물리학은 중간 단계의 일반적 명제, 즉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걸 다루는 학문이에요. 두루두루 다룰 수 있는 학문. 자, 메타피직스는 이해 가능한 원리, 원리에다 동그라미 치고 원리. 자, 그리고 물리학은 어떤 일반적인 명제를 다루는, 자, 요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됐고. 그리고, 자, 이제 이게 보여야 돼. 여기 보이지? 얘하고 뒤에 2가 나왔는데, 자, 과일과 가지는 뭐에 해당된다?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correspond to가 생략된 거야. 뭐와 상응한다? 자, what we would call applied science.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응용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요 가지하고 요 열매는 뭐야? 응용 과학이라는 얘기야. 즉 응용 과학은 뭐 하는 거야? 자, 응용 과학은 과학의 원리에 실제로 응용한 거예요. 실제로 응용해서 나온 거야. 실제로 응용해서 나온 거. 과학적 원리를 실제로 응용해서 나온 거. 그 결실이 열매라는 얘기야. 자, 응용과학. 자, 그는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제 이해하면 돼. 그는 간주했다. 전체 시스템을 뭐에? 과학과 철학의 전체 시스템. 과학과 철학의 분리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과학과 철학의 전체 시스템을 뭐처럼 간주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 하나만을, 이게 하나야. 과학 하나만을 간주한 것처럼 과학과 철학의 전체 시스템을 간주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학하고 철학을 함께 봐, 따로 봐. 따로. 과학 따로, 철학 따로 보잖아. 즉, 오늘날 우리는 과학을 따로, 하나로 보는 것처럼 예전에 이 데카르트는 어떻게 봤다? 과학과 철학을 갖다가 하나로 본 거야. 전체 체계로. 이게 전체 체계잖아. 이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에요. 철학, 과학, 물리학, 응용과학 다 이걸 하나로 본 거예요. 알았지? 얘랑 다 유기적 관계가 있겠네. 하나로 봤으니까 유기적 관계. 지금은 어떻다 따로 보죠. 자, 그 다음 그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는 느꼈다. that 이하를 metaphysical principle. 자, 형이사학 원리는 결국 정당화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그 fruit, 열매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자, not merely 뭐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스스로의 증거, 즉 스스로 나오는 증거, 즉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 스스로 저절로 나오는 증거뿐만 아니라 저절로 막 나와. 이런 증거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매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어집니다. 라고 느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내가 풀이를 해줄게. 그는 느꼈다. 데카르트는 느꼈대요. 대리하라고. 메타피지컬 프린시플. 자, 성의사학적 원리는 한마디로 뭐야? 철학이야. 철학은 궁극적으로 또 정당화된다는 말이 좀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 생각해볼래. 자, 철학은 궁극적으로 증명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그들의 열매. 열매를 아까 열매가 뭐였지? 응용과학에 의해서 증명된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어떤 원리 같은 것이 과학, 물리학을 거쳐서, 검증 거찰을 거쳐서 그 결실을 맺는 게 뭐야? 열매가 응용과학이죠. 알겠어? 네. 자, 그럼 그는 느꼈다. 철학은 궁극적으로 증명돼. 얘의 원리가 증명되는 결과물이 뭐야? 철학의 원리가 증명되는 그 결과물이 뭐야? 응용과학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 여기서 그거 뜻이야.
그 철학은 증명되어져. 뭐에 의해서? 응용과학에 의해서. 스스로 드러나는 증거도 있어. 근데 뭐 응용과학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철학이. 자, 그 다음 What we today call applied science. 자, 요 문장도 이제 구조가 일단은 consist in 하면은 존재하다라는 뜻이고 consist of는 구성되다라고 외웠을 거야. 이거는 뭐뭐로 구성되다고 이건 in이 붙으면 존재하다야. 먼저 요 수어를 알아놔야 돼. What is today? 오늘날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치? 그에게는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버돌수가 나왔네. 뭐에 존재한 것뿐만 아니라 뭐에도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mechanics 공학에서도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medicine 의학에서도 존재하고 자, ethics 윤리학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케닉은 뭐의 학문이지? 물리학의 예고. 의학은 뭐야? 응용과학의 예고요. 에틱스는 뭐의 예야? 윤리학은 철학의 예야. 철학의. 자, 그럼 응용 이 결실. 철학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물리학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나온 결실이 응용과학인데 여기에는 뭐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응용과학 속에는 철학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어디서 철학. 자, 철학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응용과학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물리학의 요소도 이 응용과학의 결실로 나오기 때문에 다 얘네가 영향을 다 끼쳐서 이 결실이 나온다는 얘기야. 요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 결실은 뭐가 다 들어가 있다. 이 안에는 윤리학도 들어가 있고 철학도 윤리학인 철학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자 의학이라는 응용과학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도 거기에 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불렀던 것은 자 존재했었다. 과거지. 예전에 데카르트 시대에 얘기하는 거야. 그 응용과학이라는 이 결실 속에는 뭐가 다 예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철학도 들어가 있고 이 철학에서 이렇게 결실 맺은 거니까 철학도 들어가 있고 의학도 응용과학도 들어가 있고 또 물리학인 미케닉이라는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결실에 응용과학에. 그래서 자 존재했다. 이러니까 현대하고 지금 데카르트 시대하고 그 분류 체계가 좀 다르지. 하나로 봤잖아. 철학하고 과학을 하나의 몸통으로 봤잖아. 이렇게 하나의 나무로 봤잖아. 분류 체계가 전체를 하나로 봤고 데카르트는 오늘날은 따로 본단 말이야. 철학 따로, 과학 따로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는 이걸 하나의 통합 체계로 봤단 말이야. 데카르트는. 자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이제 생기는 거야. 자, 그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그 어려움은 자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문제점은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문제점이란 뭐야? 오늘날 분류 체계와 달라서 나온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날 분류 체계가 달라서 다르잖아. 예전에 데카르트 시대는 그 나온 문제점은 뭐다? that 이하입니다. 자 주어 동사 문장 구조가 또 까다로워. 자 프롬부터 묶어봐. that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여기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얘가 주어야. 그리고 얘가 동사. 해석한다. 자 그러면 그 어려움은 그 문제점은 대기하입니다. 뭐로부터? 자 칼티시아는 데카르트를 라틴어로 말하는 거야. 이거 데카르트입니다. 자 라틴어로 표현한 거야. 데카르트를 라틴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데카르트야. 데카르트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식 과학 철학의 일반 원칙으로부터 그러니까 얘네들 방식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과학의 얘네들의 원리로부터 보면 자, 부터 대조동사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다. 자, 위치는 또 예를 꾸며줍니다. 선행사가. 어떤 결과냐면 precisely 정확하게 일치하는 뭐와 관찰과 일치하는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리들은 이 원칙들은 즉 데카르트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 원칙은 뭐처럼 보이기는 한다. 이해할 만하고 자 플러저브는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내용이 좀 이제 힘들지. 여기서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 본론 시작은 그 어려운 부분부터야. 철학의 기초를 둔 원리 탐구는 이해할 만하고 그럴듯해. 자 지금 요거 봐봐. 철학의 기초로 해서 물리학의 검증을 통해 결실이 응용과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럴듯하지. 그럴듯하고 뭐 할 만하다? 이해할 만해. 원리가 이해할 만하게 보이지만 문제점은 물리학의 관찰을 통해 일치하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다. 자 그럼 봐. 자 물리학 식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원리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결과냐면 자 정확히 일치하는 관찰과 자 여기서 관찰이 뭐냐? 이게 포인트예요. 관찰은 뭐의 특성이야? 과학의 물리학의 특성이에요. 자 물리학과 일치하는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자, 여기서 결과는 뭐야? 응용과학이야. 자, 이 원리는 좀 그럴듯해 보여. 근데 이 철학을 기초로 한 원리를 통해서 이 몸통이 뭐라고 그랬지? 물리학이 과학이란 말이야. 과학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야? 어떤 검증이나 관찰이잖아. 이거를 해봤더니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검증 절차를 해봤더니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검증을 해봤더니 답이 안 나와. 그럼 이거를 빼버릴 수가 있겠지. 빼버리면 되겠지. 뭐 철학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 얘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검증을 해봤더니 이 원리가. 그러니까 요 부분을 빼버린다는 거야. 밑으로. 그래서 과학의 검증을 통해서 이 결실만 나오게, 응용과학만 나오게 철학을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봐. 자, 여기 다시 한번. 자, 그 어려움은 오늘날의 그 분류체계하고 그 데카르트식 분류체계가 좀 다른 거예요. 어려움은 뭐다? 일반적인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식 과학 철학의 그 일반론으로부터는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도 않더라. 근데 어떤 결과냐면 정확히 관찰로부터 일치했던 어떤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관찰을 했더니 그 결과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는. 근데 이 원리들은 데카르트식, 아리스토텔레스식 원리들은 그냥 이해할 만하고 그럴듯해 보이기는 해. 근데 결과가 안 나와. 즉 응용과학이 기초를 해서 철학을 기초로 해서 했더니 안 나와. 결실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해결책이. 자,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잘렸습니다. 어디에서? 중간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네. 오늘날 분류발칙하고 문제점이 있네. 그럼 여기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거 뭐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물리학과 응용과학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further derivation 도출이야. 나오다 그 명사. 기술적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It was necessary to. 뭐가 필요하다? 가주어, 진주어. 뭐가 필요하다? start,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할까? 철학 빼야 되니까. 물리학적 원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몸통에 있는. 이해돼? 자, 그 다음 과학은 새로운 의미에서의 과학은 데카르트 아니고 새로운 의미에서의 과학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열매가 발달할지만을 생각하는 게 오늘날이에요. 뭐로부터 근데? 몸통으로부터. 뭐 없이? 뿌리 없이. 그럼 철학을 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이 데카르트식 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를 보는데 어떤 응용과학의 어떤 결실이 나오게 하려면 이걸 기초로 해서 과학적 검증을 통했더니 결실이 안 나와. 얘를 기반으로 해서 뿌리를 해서 그 결실을 맺으려고 했더니 얘 때문에 안 나와. 이 검증 절차를 해보니까 과학으로. 그러면 이걸 빼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해줘? 괜찮아? 이거 빨랐네. 자, 그럼 이거 봐봐. 이제 여기서의 그 시험 문제. 답은 여기서 나왔어. 자, 과학은 어떻게 됐다? 분리되었다. 그 자체를. 뭐로부터? 철학적 토대. 그리고 이동했다. 그 결과를 도출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뭐에 기초로 해서? 물리학의 원칙에 기초로 해서. 그치? 왜? 답에서 여섯 번째 문장이요. 우리가 오늘날 과학을 하나만으로 간주한 것을 철험이라고 했었잖아요. 철험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해석이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철험으로 바꿔놓은 거야. regard A as A를 B로서 보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덜 될 것 같아서 철험으로 했어요. 일부러. 어디 있어? 잠깐만. 그렇게 해도 돼. 달리. as를 달리. 우리가 오늘날 과학을 하나로만 보는 것과 달리 과학과 철학을 전체 시스템으로 봤다. 이렇게 돼요. 자, 됐지? 자, 그 다음. 어디 갔어? 됐고. 자, 출제 예상.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 내용일치, 불일치, 강추고요. 그 다음에 뭐, 쉽게 되면 뭐, 빈칸 넣기나 뭐, 어법, 뭐, 문단 순서 뭐, 이 정도인데, 뭐, 쉽게 뭐, 중간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고. 자, 제목. 스피릿, 분리입니다. 분리. detachment. 나무의 분리. 뭐를, break between classical.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과학 사이에서의 단절. 자, 뭐 없는 뿌리 이렇게 해도 되죠. 뿌리 없는 몸통, 나무. 현대 그 데카르트 나무의 현대적 운명. 지금 이건 이제 운명이 다 했대. 몸통이 잘려버렸으니까. 데카르트식 나무의 현대적 운명.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비유적인 표현이고. 자, 쉽게 낸다면 나는 요 부분, 요게 포인트예요. 몸통으로부터 물리학적 원리로부터 시작하는 거, 몸통에. 그걸 바꿔 얘기할게. 뭐로 시작한다? 근본적인 법칙으로 시작한다. 근본적인 법칙이 뭐야? 법칙은 물리학입니다. 자, 그 다음 계산된 물리학, 이게 꼭 들어가야 돼. 물리학이 꼭 들어가야 돼. 물리학의 범위에서, 물리학의 몸통에서 계산된 근본적인 법칙을 가지고 시작된다. 자, 물리학이 꼭 들어가야 돼. 여기 포인트. 또 이렇게 바꿔놓으면 같은 말. 도출한다, 결과를. 뭐에 기초로 해서? 핵심 개념. 자연과학의 핵심 개념에 기초로 해서 결과를 도출한다. 이걸 좀 어려우니까 자연과학이 뭐를 나타내는 거야?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더 쉽겠네. 자, 물리학의 핵심 개념에 기초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내추럴 사이언스가 물리학이요? 뭐? 내추럴 사이언스가 레터럴 사이러스가 어딨어? 레터럴? 내추럴 내추럴 사이언스가 물리학을 의미해요. 습관 배지 말고 습관. 형차 이해됐냐? 명강이지? 이공경 이게 그림이 중요하지? 그래, 그림 보고 하는 거야. 이게 바뀐 거고 자, 여기 봐. 왜요? 자, 그 다음 요 부분을 빈칸으로 뚫어놔도 돼. 근데 잠깐, 상관없이. 자, 새로운 의미에서의 과학은 이제 오직 뭐만 생각한다? 과일이 발달할지를 생각한다. 뭐로부터? 몸통으로부터. 뭐 없이 여기 몸통이다. 이런 것도 쉽게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뿌리냐, 몸통이냐. 뭐 상관없이? 뿌리와 상관없이. 자, 그럼 뭐와 상관없이 같은 말이 뭐야? without, regard to. 이거는 뭐와 같은 말이야? 상관없이. irrespective of. 그 다음에 regardless of. 뭐와 상관없이. 이것도 한번 같이 꼭 알아놓으면 좋을 수고. 많다. 진짜 많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나는 30분 주려고 이걸 하려고 얼마나 했겠냐. 많이 했지. 많이 했지. 자, 그 다음 요게 이 부분 빈칸. 자, 요거를 빈칸 뚫어놔도 돼. 자, 그러면 뿌리와 상관없이 몸통으로부터 이거를 뭐 물리적 과학으로부터 뭐 하면서 메타피지컬 파운데이션 형이사학 토대를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형이사학 즉 철학을 무시하면서 철학을 갖다 신경 안 쓰고 물리과학으로부터 이렇게 바꿔도 같은 말이고 자 과학적 원칙으로부터 뭐 인디펜던트 오브 누구 잘하는 뭐와 별개로 어떠한 형이사학 정당화는 별개로 그러니까 형이사학 딱 나오는 순간 철학이야. 그거와 별개로 과학적 원리로부터
어떻게 과일이 발달하는지에서만 현대과학은 생각한다. 이렇게. 자, 바꿔줄 수 있어. 자, 아우, 아깝다. 선생님도. 아, 너무 좋아. 자, 그 다음. 야, 또 뭐야, 이거. 이것도 또 사회 얘기였나? 약간 철학 그런 느낌. 아이, 철학이 또. 아우, 여기도 무슨 무한 잠재성 우물론이 나오는데. 어? 자, 이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저기 일단 쓰지 말고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아우 해야 좀 좋을 것 같아. 읽고 애들 읽는 거 봐서 확대해갖고 응? 일단 읽어봐야 돼. 두세 번 읽어봐야 돼. 이해가 짜증이 확 났는데 너네 안 그랬어? 이게 이해가 됐어? If you want, 너가 원한다면 bring something, 무언가를 bring, 끄집어내,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뭐 안으로 공유된 현실 속으로 무언가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뭐의 목적으로 for the purpose of social coordination, 사회적 조율의 목적으로 공유된 현실 속으로 뭔가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너는 그것을 묘사해야 되고 최소한 그것에 명칭을 붙여야 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가 이해가 안 될 거야. 여기가. 자, 공유된 현실 이거 신경 쓰지 마. 그냥 현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실 속으로 무언가를 가져오려면 사회적 조율. 자, 사회적 조율이라는 건 사회적 공감대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할 때 사회적 조율이 상호작용을 할 목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할 목적으로 현실 속으로 무언가를 가져오길 원한다면 자, 그럼 예를 들을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누구냐? 초롱이가 지나가다가 이상형의 남자를 봤어. 이상형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갖다가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한테. 그럼 이게 하나의 사회적 상호작용이야. 친구하고 얘기하고 막. 나 이상형의 남자를 봤어. 근데 그걸 갖다가 말을 해야 되잖아. 뭐라고 자기의 감정을 끄집어내야 되잖아. 속에 있는 걸로. 그 남자 왔더니 막 가슴이 둥덕둥덕하고 막 손에서 땀 나고 막 어질어질하고 막 이랬어. 이렇게 말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현실 속으로 뭔가를 이렇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갖다가 말하고 묘사를 해야지 그 상대방이 알 거 아니야. 그게 이 얘기야. 자 쉽게 얘기하면 현실 속으로 뭔가를 가져와. 근데 뭐 목적으로? 상호작용하려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속에 있는 걸 가져오고 싶으면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현실 속으로 안에 있던 걸 끄집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한테 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또는 최소한 이름은 붙여줘야 돼. 나 상사병 걸렸나 봐.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 이제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뜻이야. 여기까지. 포인트는 앞에 거 몰라도 되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뭔가를 이렇게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뭐 이러면 그걸 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심지어 강조 역할이에요. 강조. 심지어 자 그러면 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단 순서 요 다각형은 문단 순서 잘 보라는 얘기야. 문단 순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 문단 순서. 야 이렇게 잘 설명하고 문단 순서로 내면 얼마나 김 빠질까. 아유 앞에 문제도 그렇고 막 씨. 자 심지어 강조 위에 내용이 강조야.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추구 뭐에 과학에 또 나와. 과학의 이상적인 객관적 추구는 피할 수는 없다. 뭐를? 언어의 프레이밍 이펙트를 피할 수 없다. 프레이밍이 틀이잖아. 틀 만드는 효과를 피할 수 없다. 언어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언어죠. 언어의 프레이밍 효과를 피할 수는 없다. 과학의 객관적 추구도 뭐는 피할 수 없다. 언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언어는. 언어 그 다음에 부르고 그것을 갖다가 묘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언어의 프레이밍 효과가 뭘까? 자 이걸 써놨어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해석, 분석 등의 결과물을 결정짓는 틀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언어의 프레이밍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도 언어의 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 언어 얘기 계속하는 그래서 답이 뭐야? 언어 주저리 얘기하니까 언어의 필요성이잖아. 답은 맞춰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뒤로 갈수록 좀 언어하고 관련 없는 느낌이 확 왔기 때문에 앞에서 잡지 못하면 이런 뒤로 가면은 이걸 잡지 못해. 그래서 너랑 틀린 애들이 많을 거야. 뒤에 내용에서 현혹시키고 벌써 앞에서 중요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잡은 거야. 자 그리고 모든 이러한 것들은 아이씨 자 like 뭐처럼 모든 집단적인 문화에서처럼 과학은 자 만들어지고 세워진다. 뭐 위에 과학이 뭐 위에 만들어지는 거야. 과학이 자 리포트 보고 자 그 다음 뭐 이성 뭐라고 돼 있냐 리전이 거기서는 이성으로 안 돼 있어 근데 논거. 좋아 논거 그다음에 토론 협상 정당화 동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조율 위에 과학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럼 갑자기 이거 뜬금없이 왜 나와? 이거하고 언어가 중요하다는데 이게 왜 나와? 얘네들이 다 뭐다? 얘네들이 언어를 상징하는 거야. 과학은 어디 위에서 상징하는 거야? 이게 다 언어잖아. 토론할 때도 협상도 언어가 필요하잖아. 그지? 성철아 왜 피식 웃어? 왜 피식 웃어? 너 이상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웃으면 나 놀랜다 무섭다 너. 아까도 어려운 질문 하는데 피식 막 웃고 그러니. 과일 먹고 싶어? 좋아하죠. 오늘 뭐 사랑에 빠졌니? 그럼 표현을 해야지. 그래야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야 표현 안 하니까 뭐야?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봐. 자, 과학도 마찬가지로 뭐다? 언어 위에 싹 세워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언어라고 파악하는 건데. 그리고 인과관계 접속사. 그리고 all of these things. 그리고 모든 이러한 것. 자, 모든 이러한 것이 뭐야? 얘를 갖다 얘를 받는 거야. 그럼 이것도 문단 순서가 좋잖아.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depend on 뭐에 의존한다? 언어에 의존합니다. 나오잖아. 그럼 이것도 문사도 좋잖아. 이거 이렇게. 그럼 언어가 몇 번 나왔어? 아, 그래도 답은 맞춰줘야 돼. 자, 심지어 이거 왜 나왔지? 강조. 위의 내용 강조. 그럼 언어 얘기네. 또 심지어 something as fundamental as가 두 번 나왔지. 뭐뭐만큼 뭐뭐 아니지. 띵으로 끝났을 때 형용사 뒤에서 나오지. 이렇게 꾸며줘. 근본적인 무언가 뭐만큼 분자 물리학만큼 근본적인 무언가조차도 뭐에 의존한다? 언어에 의존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대체 여기까지 이해돼? 너무 쉽네. 자, 근데 이거 이해돼? 나는 의미하는 건 아니야. 대리아를. 분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야.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만약 뭐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묘사하지 못한다면, 자, 그것을 묘사한다,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분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해돼? 안 되지. 또 이렇게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렇게. 성찬아, 은채처럼 이렇게 해줘야지. 씨 웃으면 내가 이해를 해갖고 하는지 내가 모른단 말이야. 난 표정 보고 한단 말이야 지금. 자, 근데 특정한 방식으로 언어에 의존하긴 하는데, 근데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마. 이런 얘기야. 분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만약 그것을 묘사하지 못한다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분자 물리학이 뭐 만유인력은 아니지만, 자, 만유인력이라고 칭하지 않아도 뭐는 존재하지? 물건이 칭하지 못해도 물건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존재하지. 이걸 갖다가 만유인력이라고 얘기 안 해도 그 물건이 떨어지는 건 존재하잖아. 자, 그러면 요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의미하는 건 아니야. 분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묘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만유인력이라는 이런 과학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하긴 한데, 묘사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자, 당연히 존재하지. 요걸 이해를 해야 여기 뒤에 문장을 이해한단 말이야. 자, particular physics. 분자 물리학은 뭐의 부분이야? 적나라한 현실의 일부분이야. 적나라한 현실의 일부분이야. 이건 뭐야? 분자 물리학이 만유인력 생각해봐. 이거 그냥 떨어지잖아. 물건 떨어지잖아. 이거 적나라한 현실이잖아. 분자 물리학은 적나라한 현실이야. 그래서 그 분자 물리학은 계속합니다. 할 것입니다. 뭐와 별개로 또 나왔네. 어떠한 인간의 동의나 이해와 별개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동의와 별개로 그것은 계속될 겁니다. 자, 인간이 그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별개로 계속 되는 거잖아. 맞지? 자, 이 디펜던트를 바꾸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별개. 중요. 그러면 별개로 하고 뭐로 바꿀 수 있어? irrespective of, regardless of, 아까 하나 더 있었지. without regard to지.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인 빼면 틀려. 인 꼭 잘 봐. 인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어. 별개로 계속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름 안 붙여도 언어 필요 없이 그 과학적 분자 물리학은 원래 있는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이제 이거 얘기하자. 그러나 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나 consider this remark. 이 말을 갖다가
한번 고려해봐. 누구? 이 사람에 대해서. 아이 조던에 대해서. 말한 것을 한번 고려해보자. 뭐를 의미하면서? 인피니트 포텐셜 웰 모델을 의미하면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을 한번 고려해보자. 자, 인피니트 포텐셜 모델 직역하면 무한정한 잠재적 우물이라는 뜻이야. 이 이론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의미하면서 아이 줄던에 의한 이 말을 한번 고려해보자. 자, 심표 위치. 자,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라는 것은 자, 뭘 연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자, 이거 전혀 지금 쓸모가 없는 위에서 답이 다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현혹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의 분자가 자그맣고 밀폐된 공간에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사람에 의해 이 말을 갖다가 한번 고려해보자. 자, 그러면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인피니트 포텐셜 모델이.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자, 위에 거하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봐. particle. 분자는 포텐셜 웰 속에 있는 분자는 자, 여기 한다. 최적화합니다. 뭐를? 함수를 최적화한대. 지금 분자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야? 인피니트 포텐셜 웰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있는 입자는 최적화합니다. 뭐를? 함수를. 뭐라고 불려지는? 랑가르지안 펑션이라고 불리는 이 함수를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포텐셜 웰 속에 있는 입자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수학적으로 뭐 함수까지 나오니까 이걸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입자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가상의 상자. 그게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야. 다시 한번 입자의 움직임을 함수 나왔잖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가상의 상자를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용어가 지금 왜 나왔는지 이 위에 언어가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 거야. 자, 그러면서 그 입자들은 여기서 입자를 뭘로 받은 거야? 그 입자야. 그 입자는 알지 못해. 그것을. 입자는 그것을 알지 못해. 그것이 뭐야? 포텐셜 웰 속에 있는 입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함수를 최적화한다는 것을 입자가 안다 모른다? 여기 이 밀폐된 공간에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가 그 함수를 최적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입자가 어떻게 알아? 입자는 모르고 있어. 자, 또 there is no algorithm. 뭐도 없다? 알고리즘도 없어. 어떤 알고리즘? 작동하는. 자, 그렇게 하도록 얘가 예를 들면 좀 작동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함수 최적화하도록 하는 알고리즘도 없어. 그냥 뭐 한 거야? 그냥 일어나는 거야. 이 얘기 왜 했지? 인피니트 포텐셜 웰을 왜 했지? 여기서 법부터 위압과하고 관련해서 여기 생각해봐. 내가 아까 만유인력 법칙은 이름 안 붙여도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건 현실이야. 뭐도? 입자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발생하는 거야. 함수 최적화하고 입자가 어떻게 알아? 그냥 발생하는 거야. 만유인력 법칙, 그 물건 떨어지는 거 그냥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네가 현혹이 된 거야. 자, it's a description mathematically of something that help us understand and analyze what's happening. 자, 그것은 묘사야. 수학적으로 묘사야. 뭐에? something, 무언가의 수학적인 묘사야. that, 어떤 뭔가냐면 우리가 분석가로서 이해하는 걸 도와주는,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가로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수학적인 뭔가의 묘사야. 묘사야. 그럼 묘사가 상징하는 건 뭐야? 언어로 묘사를 한 거죠. 이렇게 다 묘사한 거잖아. 묘사한 것 뿐이지
그냥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표현을 해야 되고. 자, 여기 첫 번째 문제. 뭔가를 갖다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뭐 하려면 그것을 묘사해야 되고 최소한 명칭을 붙여야 돼. 심지어 과학조차도 언어의 효과는 피할 수 없어. 모든 집단적인 문화에서 자 그래 흐름 봐. 과학은 이 언어로 구성된 거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에 의존해? 언어에 의존해. 심지어 분자 물리학에서 뭔가도 언어에 의존한단다. 근데 여기서 나는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부터 좀 약간 생뚱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주제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의미하는 건 아니야. 분자 물리학이 우리가 묘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 존재하지 못한다는 건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묘사가 중요하지만 묘사 안 했다고 해서 그 과학적 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서 분자 물리학도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명칭을 안 붙여도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건 뭐야? 뭐 때문에 이름 붙인 거야? 자,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분석가들이 뭔가의 수학적으로 한 묘사야. 언어를 붙인 거야. 자명하고 그냥 일어나는 건데 그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름 붙인 거야. 뭐의 중요성이야? 언어의 중요성. 언어의 필요성. 뒤에 왜 나오는지 좀 알겠어? 분자 물리학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언어의 필요성입니다. 뭐? 틀을 만들고 현실을 이해하는데 언어의 필요성. 야, 현실을 이해한다.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틀을 만든다. 이게 없으면 이거 그냥 일어나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분자 물리학에서 왜 얘가 왜 나왔는지 이해됐어? 오케이. 확실히 잘 얼굴 좋아.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집에서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하면 니네 걸로 해서 이제 절대 요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안 틀릴 거야. 앞에 훨씬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어렵다고? 이게 더 어렵잖아. 앞에 거는 확실한 내용이 다 보이잖아요. 얘는 너무 내용이 추상적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하면은 얘가 더 쉽죠. 그럼 얘가 더 쉬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걸 나올 만한 게 없지 않나요? 쟤들이 이걸 TF를 내기도 해야 할 것 같아. 학교 내신으로 시험 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됐어. 빨리 피해야지. 피하자 이거. 설마 이건 나왔다. 쉬운 거 나왔다. 아주 그냥 쉬운 거 나왔다. 야, 라스트 원 하자. 라스트 원. 이제 아직 얘는 금방 끝난다.
자, 가자. 이건 너무 쉽다. 20분 안에 가능해요? 어? 20분 안에 가능해요? 가능하지. 가능하지. 오늘 혜택 못 받네. 빨리 지도 주세요. 끝나면 시간 맞춰야지. 이제부터 천천히. 초리 뭐라고? 빨리 나가세요. 초리가 변했어. 야, 이제 할 말 하는구나. 할 말 하는데. 자, 합니다. 자, 라이프. 삶은 불안정하다. 자, 이거는 그냥 뻔한 이야기야, 지금. 삶은 불안정해. 참 불안정하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프레즐. 어떻다? 취약하다. 연약하다. 같은 말, vulnerable. 맞지? 삶은 불안정해. 성찬아, 그지? 만약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that 이하를. 자, that 주어 동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재경이 막 최고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통제할 수는 없다? 빅시티듀스가 뭐야? 우여곡절인가? 인간 존재의 우여곡절을 통제할 수 없다. 맞죠? 선생님 최근에 보니까 저 싱크홀에 빠져갖고 그 사람 투잡하더라고. 투잡하는 사람이야. 보호하다가 그 오토바이 타고 투잡하는데 여기 빠졌잖아. 오토바이 튕겨 죽은 거야? 20m 아래 떨어져갖고 죽었대. 그리고 여기 앞에 갔던 차는 여기 살았잖아. 여기 걸렸는데 푹 해갖고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밟아갖고 뒤로 떨어지거든. 근데 이 사람은 살라고 브레이크 말고 액셀레이터를 밟아버린 거야. 그리고 튕겨져 나와서 산 거야. 그 어저께 보니까 또 야구장에서 그 위에 간판 뭐 무리한 게 떨어져갖고 그거 맞아갖고 여자가 죽었잖아. 그게 위에서 떨어진 게 60kg짜리래. 큰일 났어요. 두 조각 난 거죠. 머리가 터진 거지. 그 정도. 혼수 상태로 3일 동안 입원해 있다. 근데 머리 맞았으면 그냥 그 혼수 상태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내사 깨진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청북 이외에 다니질 않아. 무서워하고 청북 여기 놀이터 바깥을 나가질 않아. 가봤자 다이소 정도? 자, 우리는 그 인간 존재의 그 우여곡절을 통제할 수 없어. 당연한 얘기야. 와우. 우리는 고스로 라이프,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두렵고 떤 채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다음 분사구문 시작. 두려워하면서. 분사구문 어법. What may happen. 무엇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이해되지? 바로 팍팍 와닿지? 뭐 하면서? while ing는 뭐뭐 하면서. 최고를 또 희망하면서 무엇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우리 대다수는 너무 쉬워. get anxious 걱정한다. in the face of가 이거 수고만 하면 되겠네. 뭐에 직면해서야. in the face of 뭐에 직면해서 걱정을 한다. indeterminate of ambiguous situation 뭐에 직면해서. 자, determinate가 뭐야? 결정하다지. 거기 AT하고 형용사야. in이 붙으면 결정하지 못하는 거야. 애매모호한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걱정한다. 애매모호하잖아 지금. 우리는 다루지 못한다. 뭐를 다루지 못해? 확실성을 다루지 못해. 불확실성을 다루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 어휘 문제 이거 어휘 문제야. certainty로 바꿔놓는단 말이야. 우리는 불확실성을 매우 잘 다루지 못한다. 우리는 쉽게 뻔한 이야기야. 유혹되어진다. settle for 이 수고만 알면 돼. settle for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는데 아주 유혹되어진다. 뭐를?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해결책? 빠른 해결책. 자, 30일에 왕자 만들어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 거짓인 거 알지? 뭐 3달 만에 뭐 왕자 만들. 그러면 죽으란 얘기야. 밥도 먹지 말래. 거짓말이야. 우리는 빠른 해결책에 유혹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걱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빠른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유혹되어진다. 비록 뭐 할지라도 그럼 이건 쓰잘데기 없는 게 이야기. 이 빠른 자 fix where나 명사야 해결책이야. 이 빠른 해결책이 may not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may not 동사원형 실제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아닐지라도 빠른 해결책이 갖고 막 약 먹고 살 뺐단 말이야. 빠른 해결책 약 진짜 빠져.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죠. 약 먹는 거. 자, 그다음에 충분한 이 단어를 갖다가 뭘로 바꿔놓죠? inadequate. 충분하지 않아. 그럼 어휘 문제가 되게 좋은 거야. 이게 명확한 반대말이 존재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가 문제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 그래서 뭐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고 가주어 진주어 자연스럽고 심지어 약간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의미상 주어 뒤에 진주어 뭐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고 자연스럽다. 불확실성이 있고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안정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뭐야? 안정인데 같은 말 security, consistency, 일정성, steadiness, 일정성, 일정함이라는 건 안정성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문맥상. 자,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뻔한 이야기야. 뭐의 바다에서, 뭐의 바다. 변화와 막연함의 바다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우, 쉬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약간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너무 쉬워. 우리는 fixed, 고정된 star, 별을 원한다. 즉, 고정된 별을 뭐라고 그래? 항성을 필요로 한다. 고정된 항성, 어디 움직이지 않고 딱 중심 잡아주는 항성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여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 위험한 바다를 통해서 여행을 우리를 안내해줄 항성이 필요하다. 자, 그럼 항성을 내가 바꿔놓을게. 비유적 표현이니까. 안내하는 등불. 괜찮아. 또 신뢰할 만한 앵커가 뭐야? 신뢰할 만한 앵커. 딱 고정되어 있는 거. 또는 이걸 또 더 비유적 표현했어. 지속적인 진실. 변하지 않는 진실. 우리는 원한다. 우리를 안내해줄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어떤 진실을 원한다. 뒤에 보면은 여기가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진실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원한다. 만약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고정되어 있고 무엇이 고정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지에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게 고정되고 변하지 않고 신뢰할 만하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 우리는 가정하기에 이건 삽입절 그것은 뭐가 될 것이다? 지식이 될 것이다. 가장 어떤 지식? 가지는 것이 가치가 있는 지식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안정성을 추구, 변화의 시기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뭘 취해야 돼? 안정성을 취해야 돼. 그럼 안정성을 취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변하지 않고 고정되고 신뢰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고정된 별을 이렇게도 가능한 거야. 됐습니다. 이거는 뭐 자 숙제 뭐 11시 20분 끝났는데 10분 했습니다. 아 진짜? 숙제? 그렇구나. 10분이야? 수고했다 수고했어. 오늘 고생했네. 어려운 질문 고생했네. 뭐 해야 되냐. 자 수투 예상 문제 있지?
자, 수트 예상 문제. 그 다음, 모국어 단어. 그 다음, 모국어, 콤보가 없지? 아, 콤보 있지. 있어요? 없다 하셨죠? 아니, 뭐 딸려있지 않았나? 하루 없나? 아, 없었나? 2학년 있었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어? 아, 모국어 콤보가 없네. 자체 정리는 어디 있지? 저희 1, 3, 11-3까지 11-3까지 했으니까. 13, 15, 17 그러면 이거 수특은 자체 정리를 끝내자. 내가 콤보가 없어. 수특, 끝까지 안 지금 그러면 이 수축 자체적인 거부터 맨날 하는 게 있잖아. 너가 한글로 쓰. 네가 한글로 쓰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했잖아. 괜찮아. 그리고 내가 혹시 저걸 줄 수가 있어. 만약에 모국어 콤보를 나오면 우리가 너무 선생님이 진도가 빨라. 다른 학원이랑 보다도 빨라. 자료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빨라서 모국어 콤보가 나오면 이거 추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숙제 예상은 아인카 자료 줄였다. 아인카 예상 문제 모국어 콤보하고 교과서 기출, 교과서 자체 정리. 잠깐만, 보자. 교과서 기출 문제. 교과서 기출 문제. 알았어. 교과서 자체 정리. 교과서 기출 문제 찾아줄게. 진도 예상 나와주세요. 자, 수고했다. 지금 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최대한 구해다 줄게.